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주주님들. 이 S바이오메딕스가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다가 이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한번 간략하게 볼까요? 이런 것처럼 장 시작은 좋았으나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차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 줄기세포 윤리 문제와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과연 이 부분을 확보가 가능한지, 또 S바이오메딕스의 기술력과 리스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S바이오메딕스, 제가 이 윤리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서울의대 이 김희목주 교수님 자료도 읽어보고 또 다양한 자료를 좀 읽어보면서 내용을 취합해 봤는데요. 왜 제가 이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줄기세포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았었죠, 과거에. 그래도 댓글로도 또 남겨주셨습니다. 윤리 문제로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미국 FDA 허가 불능이라는 견해가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궁금증 또 풀어드리려고 하고,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 인자 성분으로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데, 그에 대해서 뭐 바이엘츠 입장이나 학계 입장도 이제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 파킨슨병 간에서 이제 좀 내용을 취합을 해보고 있는데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검증하고 또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가 바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?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이 배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윤리 문제가 시작됐습니다. 이 배아는 인간 생명의 시작 단계로 간주되며 이를 파괴하는 것은 이 생명의 존엄성, 존재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로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또 세 번째로 유전자를 수정하고 이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유전적 특성을 조작하는 것은 이 존엄성에 대한 의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. 이제 법률적 측면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이 배아 세포가 확보가 가능을 해요. 현재 미국으로 우리가 좀 보자면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 이 프라이버시 속건에서 이제 여성의 낙태권을 포함한다.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생명의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. 왜냐면 뱃속에 있는 내 생명이니까. 근데 태아의 이런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, 왜냐 이 태아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아직 이런 좀 뭔가 갖춰지지가 않았잖아요. 이런 자아가 갖춰지지가 않았고, 또 이 태아를 품고 있는 거는 이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으로 한다 보이고, 또 이제 여성의 경우 이제 이 태아가 내 뱃속에 있는데 태아로 인해서 이제 산모가 생명과 건강을 또 해치는 경우,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낙태가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모자 보건법이 있습니다. 제가 이 법은 좀 내용을 따오려고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수기로 좀 작성을 했거든요. 이제 모자 보건법, 이제 낙태에 관해서 이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 낙태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. 근데 이 낙태를 하는 경우도 만약에 보호자가 없을 때, 보호자가 안 나타, 이 배우자, 죄송합니다. 배우자가 안 나타날 때, 이 배우자 보시면 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, 유전학적, 이 정신장애나 뭐 신체 질환, 그리고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와, 그리고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하여 이제 임신된 경우에는 이제 낙태가 또 가능합니다. 즉,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풀어보자면, 미국은 비교적 용이하게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고, 한국은 이 제한적으로 배아 세포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미 이 미국 FDA와 그리고 한국 식약처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 임상을 허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좀 밝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. 즉 윤리 문제에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 한국이 이 청생법 통과로 인해서 좀 이제 좀 더 이제 전망이 밝은 이런 사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
이 첨생법이 뭐냐면 이제 첨단 재생 이루 및 그리고 첨단 바이오의医薬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이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이런 기존의 여러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하나의 청구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배아주기 세포 치료제,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정말 어떻게 또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또 이 S바이오의 메딕스의 이런 좀 기술력을 크게 눈여겨보자면 25일 만에 6조나 되는 이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세포 대량 생산 기술을 또 보유했다고 합니다. 이 세포에 관해서 1회 칙칙 이렇게 분사할 경우에 50만 병 이상의 한자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고 굉장히 많은 수치죠. 경쟁 기업 대비해서 약 1000배가 높은 효율이다라고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가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과 좀 제가 봤을 때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고 이제 우수함만 입증이 된다 하면 이제 희귀 질환에 관해서 이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 판매 허가가 나오고 있고 허가가 열릴 수 있고 이 S바이오의 메딕스가 주가가 또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. 근데 다만 이 리스크 부분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저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이게 파킨슨 병이라는 게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. 제가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, 또 아직 여기에 대한 신약이 없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하지만 아직 이 처음이기도 하고 이 파킨슨 병에 대한 현재 이 교수님의 이런 열정을 봤을 때는 이 기대감, 주가의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해 볼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무엇보다 이 바이오 기업인 만큼 이 실패가 클 경우에는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5월 달 발표 예정인데 그 전에 이제 기술 개선, 기술 계약,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이런 체결 소식이 또 나와줘야 좀 주가에 또 긍정적인 움직임, 이런 모멘텀이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. 오늘 움직임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. 이유가 오늘 오늘 좀 저처럼 오늘도 거래 대금이 483억이 터졌죠. 현재 시가총액이 2,354억인데 비교적 많은 금액이 터졌고, 또 이제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 이제 유통비율이 67% 정도 됩니다. 좀 약간 품절주 형태를 소폭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큰 수급에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, 또 이제 반대되고 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구간에서 이제 기간의 수급이 이탈이 나왔는데 이 기간은 이제 지속적인 매집을 해오다가 어느 정도 서서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물량을 이제 개인들이 좀 물량을 다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좀 중요시 부분은 이제 투진 또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왔는데 현재 이 수급이 대부분 이탈이 됐고 개인의 수급이 몰린 만큼 이 반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구간에서 이제 아직 신규 상장 중인 만큼 좀 이제 매물대 라인을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 지속적인 이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우리가 좀 중요시 봐주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되었던 이 구간이 2차 지지 라인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이 5일선과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만큼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될 시에는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도 하고 있고,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대부분 소화해내면서 이제 윗꼬리로 마감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품절주인 만큼 이 최고 라인, 이 상장 첫날 최고 라인까지는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상 이 S바이오 메딕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